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여러분은 파트너와 또 배우자에게 사랑을 나눌 때 사랑의 방식이 특별히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나누는지 궁금해요. 특별한 사랑의 방식이 있다면 알고 싶거든요.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뭐 특별한 방식이 있으면 방정식처럼 요렇게 하면 뭐 요렇게 하면 요렇게 답이 나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이혼하는 일도 없고 다툼도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을 누가 제시를 탁 해주고 그대로 따라 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사람이니까, 그죠? 사람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 방정식처럼 그렇게 내가 하는 방식대로 딱딱 들어맞아서 상대도 그걸 딱 맞춰주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더라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이 사랑의 방식을 서로 우리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그 사랑의 방식을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해 나갈 때 그때 더 행복한 관계가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이 부부의 얘기를 좀 들어볼 건데요. 사랑의 방식이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뭔가 엇박자가 나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내 앞에서는 발기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부부라 하면 또 함께 사는 사람은 사실 내가 원할 때, 서로가 원할 때 사랑을 하잖아요. 발기도 되어지고 또 아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배우자 서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마음과 몸이 일치되지 않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마음은 함께하고 행복하도록 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상하게 아내 앞에만 가면 고개를 숙여버리더라는 거죠. 어떤 일인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또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잡니다. 늘 이 부부도 진짜 스킨십은 항상 한다는 거죠. 손을 잡고 자고 뭐 안고 자기도 하고, 그죠? 아내도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손만 잡고 이렇게 잔 지 거의 2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20년 전이면 그래도 한창 이렇게 진짜 뭐 부부 관계가 아주 열정적일 이럴 때인 것 같아요. 이분 연세가 보니까 63세라 하니 20년 전이면 40대면 최고의 절정기를 맞이하는, 물론 남성들은 20대 후반 뭐 30대라고 하지만 40대도 아주 열정이 넘치는 나이죠. 아내도 아이를 낳고 나면 원래 또 성욕구가, 우리 여자들도 아기를 낳고 나면 성욕이 더 있어진다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열정적인 관계로 지내와야 되는데 이렇게 손만 잡고 잔 지가 20년이 넘었다 하니 무슨 사연일까요? 섹스리스 부부일까요? 섹스리스냐고요? 아니랍니다. 섹스리스는 아니고 저는 부부관계를 하고 싶은데 발기가 안 됩니다. 아니, 마음은 아내와 같이 사랑을 많이 나누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데요. 이 또한 되게 답답한 일이네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비아그라를 처방받아서 뭐 발기부전 뭐 이런 건가 해서 약을 처방받았대요. 비아그라를 처방받아서 먹고는 있지만 저한테는 크게 효과가 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발기부전일 때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금방 뭐 원하는 시간대에 충분히 사랑을 할 수 있는 몸이 되는데 이분은 그 약도 별로 잘 듣지를 않나 봐요. 저는 63세로 아직 현직에 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놀기도 좋아하고 단지 문제가 있다면 술을 많이 마시기는 합니다. 출근을 해야 되니까 많이 마시지는 않지만 거의 술 마시는 게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많이 마시고 안 마시고를 떠나서 우리가 매일 마시면 뭐 알코올 중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과하지 않은 상태니까 뭐 기분 좋게 마시는 정도겠죠. 그렇지만 알코올이 몸에서 흡수되고 나면 또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사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부작용 때문인지 그 약을 처방받아도 듣지 않는 이유가 이 부작용일까? 알코올 앞에서 힘을 못 쓰나? 뭐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지난 일을 얘기하자면 아내와는 직장 동료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으며 결혼 후에도 아내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같은 동료로 일할 때 이 아내는 굉장히 직장 생활에서 진짜 자기를 충분히 표현하고 직장 생활에서도 진짜 자기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굉장히 기쁨을 가지는 일에 대해서 되게 만족해하는 그런 아내였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아내가 아기를 낳고 난데 우리 육아를 해야 되니까 또 우리가 육아 책임은 또 엄마가 지네요.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할 때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직장을 육아라는 일 때문에 그만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그만두기에는 또 그러나요?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지금도 육아를 누가 할까? 육아휴직을 누가 할까 하면은 월급을 덜 받는 사람이 육아휴직을 내라고나 하죠. 돈을 더 버는 사람은 돈을 벌고 덜 버는 사람은 육아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는 남자들이 월급을 좀 더 많이 받죠. 한 여성은 뭐 같은 직장 이렇다면 한 70% 선에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더 많이 받으니까 육아의 담당은 아내가 되는 거죠. 이 좋은 직장을 직장에 가면 진짜 아이 돌봄보다 어쩌면 직장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아이를 또 책임져야 되니까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는 전업주부로 살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고 나면 다시 직장에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게 또 우리나라예요. 내 자리를 비워놓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참 좋은데 그러지를 못해서 아내는 그냥 그 길로 전업주부로 가정을 지키면서 살게 되었죠. 그런데 아내가 자녀를 키울 때는 육아에 전념했기 때문에 또 뭐 크게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을 못했는데 아이가 이제 다 성장하고 그러고 나니까 아내가 말도 없고 외출도 하지 않고 한마디로 뭘까요? 우울증.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울증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냥 나가기 싫어하고 그냥 집에 있기를 좋아하고 뭐 그런 양 했죠. 아내는 의기소침했고 말이 없었으며 집안일에도 점점점 소홀해지고 제가 퇴근하고 들어와도 챙김이 없어서 오히려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 밥도 해놓고 청소도 하고 좀 그래야지 이게 뭐냐고 남편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나를 대할 수 있어? 라고 이제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러면서 점점점 집이 행복하지 않는 곳으로 변해가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오기가
뭐 아내가 밥 해놓고 뭐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놓고 어서 오세요 하고 막 이렇게 반겨주면 집에 빨리빨리 가고 싶겠죠. 근데 갔는데 왔느냐 갔느냐 뭐 밥을 먹었는지 어쩌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차려놓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집에 이제 들어가기 싫죠. 사실은 반겨주지 않으니까. 남자는 누군가가 반겨주고 칭찬해주고 멋있다고 해줄 때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신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집에 가도 내가 정말 가장인지 남편인지 뭐 모를 정도로 내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끝나면 어디로 간다? 예,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 있는 곳에 가서 술을 마시고 시간을 때우다가 그러다가 집에 들어오고 그게 이제 일상이 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매일 이제 술을 마시는데 그렇다고 뭐 출근을 해야 되니까 뭐 과하게 마시진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한 잔 하고 들어가야 막 아내가 안 반겨줘도 술 기운에 그냥 가서 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나 봐요. 자, 행복하지 않은 시절을 보내면서 저는 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잠자리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같이 자고 싶고 뭐 이래도 일단 알코올이 들어간 내 몸이 마음대로 자기 역할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상대는 또 어떻겠어요? 그나마 뭐 남편을 챙겨주지 않고 이래도 밤에 또 같이 잘 때는 또 몸이 원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 또 그 역할을 못 해줘요. 그러면 그것 또한 표는 안 내지만 또 불만이 생길 거고. 근데 여기 또 보면 이분들이 불만이 막 있고 또 이런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손잡고 자고 뭐 이 정도의 어떤 스킨십은 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싫은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자,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많이 사랑해요. 예, 직장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쭉 사귀어 왔었고 결혼하고 자녀를 놓고 할 때도 별 문제 없이 쭉 지내왔으니까 뭐 아내의 지금 현 상황에 뭐 이런 모습들 그리고 반겨주지 않는 모습들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또 지내온 거겠죠. 마음에 안 들었으면 진작에 헤어졌든지 뭐 무슨 수가 났겠죠. 근데 사랑은 하는데 그 사랑의 방식이 이제 서로 다른 부분일 수 있어요. 자, 취해서 정신이 없을 정도의 술을 마시는 것은 아니기에 부부관계를 시도도 해보고 애무도 하고 손은 언제나 꼭 잡고 자기는 합니다. 또 아내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또 불만을 내색하진 않아요. 그죠? 뭐 그냥 익숙해진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또 불만이 나오겠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 있잖아요. 당연시 여기는 거. 그래 오늘 또 뭐 한잔하고 오셨으니 그냥 잘 거야. 뭐 당연시 여기면 불만이지도 않고 불평을 내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모습들. 근데 정작 남편은 그 모습보다는 어떤 관계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도 처방받아서 먹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약을 먹어도 그게 효과성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답답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관계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돌연 아내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손만 잡고 자고 뭐 우울증인지도 몰랐죠. 그냥 말 없고 생활에 좀 무심하고 뭐 그냥 그러려니. 그러니까 이 두 부부는 그냥 세월이 지나면서 그러려니 하면서 지냈다는 거죠. 아, 원래 그래 어느 날부터 그랬더니 그래 그러나 보다. 아내도 남편이 그러나 보다 그러려니 아주 두 사람은 서로 그 생활에 익숙해졌고 당연시 여기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번 했다는 거죠. 놀라지 않을 수 없죠. 근데 다행히 일찍 발견을 해서 문제는 없었답니다.
그때 병원에 갔더니 아내가 우울증이 깊다라고 이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서 아, 지금까지 이 모든 행태들이 우울증이 있었구나. 근데 남편이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죠. 왜?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오고 살펴볼 여가도 없었고 삶에 그냥 열심히 살았는 그만 잘못된 거예요. 단지 그러면서 술을 한 잔 들어왔고 그냥 그러고 지내왔던 그것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이제 미안한 마음도 참 많이 들죠. 아내가 우울증을 앓을 정도로 내가 알아차림이 없었구나, 몰랐구나, 무심했구나. 내가 아내를 많이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랑하지 않았구나. 막 이런 이제 마음들이 또 많이 생겼답니다. 근데 그 우울증이 왜 왔을까 봤더니 아내가 그랬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 너무나 활기차고 재밌어하고 자기 일에 적극적이었고 성실히 했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 굉장히 활기차고 멋있었던 아내였거든요. 근데 그런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을 가지면서 아기를 낳으면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 물론 육아 잘했어요. 그러니까 육아를 끝내고 난 뒤에 갈 자리가 없는 거기서 아내가 쓸모없는 사람, 나의 능력이 어디 가서 발현되지 않는 모습 그거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우울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가기도 싫고 과거의 나를 아는 사람, 막 그렇게 역동적이고 이런 사람이 아닌 나를 볼 때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볼까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 때문에 밖에 가기도 싫고 삶이 이제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모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행복하다 했는데 이분에게 직장이 다시 주어졌다면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남편은 그런 거예요. 육아하고 이제 살림도 뭐 괜찮으니까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충분히 뭐 살림도 잘 유지가 되니까 뭘 나가니 집에서 살림만 해 이런 거죠. 그래서 남편의 마음은 뭐예요? 아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고생하는 거 싫다였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남편은 집에서 그냥 있게 된 거죠. 근데 아내는 그냥 있어가 안 되는 사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뜻하지 않게 병원 신세를 조금 지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거 말하고 움직이고 저도 에너지를 밖에서 찾는 사람이에요. 밖에서 막 뭐 역동적으로 사람 만나서 이러면 저는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 병원 생활을 하는데 그 중환자실에 이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제가 1인실 거기 딱 있어서 사람이 중환자실에 면회도 자유롭지 않잖아요. 거기 이틀을 있는데 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못 만나서 저는 그게 더 힘든 일임을 알았어요. 바로 그런 거죠. 에너지를 바깥에서 얻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라면 이게 제일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병원에 진짜 막 정신없이 아프면 차라리 아무 문제 없을 건데 정신도 말똥하고 그냥 그 있으라 하니 그게 저는 너무너무 힘들고 최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이 사례자의 아내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많이 공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에너지를 얻고 역동적인 사람이 집에만 있으라 하면 그게 바로 우울감으로 오거든요. 저도 뭐 방학 때나 이렇게 나가는 일이 없을 때 저는 진짜 우울증에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난 나가는 게 좋아. 저는 문 밖에 나갈 때가 행복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이분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점점점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을까. 직장을 그만두면서 자기 가치에 대한 것들, 뭐 상실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울감을 가져온 거죠. 힘드니까 쉬면서 취미 생활을 하라고 했는데 정말 아내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자는 그런 거요. 아내에게 자꾸 일을 하면 힘드니까 쉬어라 했고 너무 쉬면 그러니까 나가서 뭐 취미 생활을 좀 해라. 뭐 이런 말을 했지만 취미 생활로 만족이 되지 않는 거 그냥 가서 배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성과를 내고 일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상 서로 다른 모습의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아내를 모르고 집에서 이제 계속 쉬어라 했던 게 문제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이분은 굉장히 우울증이라는 얘기를 듣고 자신을 굉장히 자책하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아내를 너무 몰랐구나. 이제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이런 불미스러운 굉장히 큰일 날 뻔했던 이런 상황을 한번 겪고 나니까 아내가 이제 더 불안한 거죠. 무슨 일이 또 일어날까봐 이제 이 불안감에 계속 사로잡혀 있고, 또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술을 마시고,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뭐 우울증 약을 처방해서 이제 먹고 뭐 이런 식은 하지만, 그래도 이 아내가 뭘 원하고 어떻게 해야 해결될지는 모르고 그냥 불안하기만 한 거예요. 또 다른 일을 또 벌리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불안함이 많았대요. 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를 완전히 케어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네, 아내를 되게 사랑하기는 많이 사랑하네요. 그죠? 지금도 노심초사 아내를 위해 잘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아내를 위해서 잘하고 싶다는 게 어떤 육체적으로 충분히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게 남편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비아그라 처방해서 먹고 힘을 좀 써보려고 했다라는 거. 근데 그렇게 사랑을 나눠보려고 해도 아내 앞에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는 거죠. 이 약도 효과도 나오지도 않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알코올이 문제라면 알코올을 끊어야 되는데 이 알코올을 끊을 수가 없는 게 스스로도 불안한 거예요. 이걸 술에 의존하지 않으면 자신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술을 마시고 약을 먹고 약 먹고 술 마시고 뭐 이거 효과가 있겠어요? 언젠가 병원에 이제 제 아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 위 내시경을 했어요. 근데 술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술 먹고 또 술 먹고 나면 막 속이 쓰리니까 뭐 겔포스 막 이런 약들 또 먹고 주저앉으면 또 술 먹고. 그래서 위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그 무슨 궤양이 생겼다는 거예요. 위 궤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술을 끊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술은 죽어도 못 끊겠대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그러면 술 먹고 약 먹고 약 먹고 술 먹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을 먹으면 뭐 하냐고요. 약 먹고 술 먹고 술 먹고 약 먹고 뭐 계속 그 몸의 상태, 뭘 다른 데가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진 않겠죠. 아내 앞에서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먼저 고개를 숙여버리는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지는. 물론 오늘도 술에 저를 맡기고 아내 옆에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코올이 이제 매일 마셨으니까 말하자면 중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나 봐요. 그게 과하지는 않지만 매일 마시니까 간도 안 좋을 거고 뭐 신체적인 기능이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도. 근데 겉은 건강해 보이고 다 그렇거든요. 근데 겉은 뭐 아직까지 뭐 63세면 젊잖아요. 젊으니까 건강해 보일 수도 있고 뭐 키도 훤칠하고 이러니까 문제 없어 보이죠. 근데 알코올과 이런 외부적인 약을 계속 이렇게 섭취를 했다면 그 속은 또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서 가끔씩 나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자면 내 몸이 반응할까? 그럴 수 있죠. 아내 앞에서만 발기가 되지 않으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다른 사람하고 자면 괜찮지 않을까? 그럼 다른 사람하고 연애를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답니다. 그렇다고 이 아내를 미워하는 거 아니고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도 용납이 안 되니까 마음만 다른 사람하고 연애를 해볼까 이렇게 마음만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잘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뭐 아내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이런 집은 극히 드물죠. 잘 없죠. 그리고 아내가 그 정도 우울감이 올 때까지 또 눈치를 못 채는 남편, 말은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 눈치를 못 채면 이 또 진짜 사랑하는 게 맞을까? 뭐 이런 여타의 생각들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 부부들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사랑의 방식이 서로 다르지 않을까. 우리가 사랑을 하는 데는 방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방정식처럼 딱딱딱 요렇게 해. 그러면 문제 없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고 파악해 나가고 그 합일점을 찾는다면 문제가 없겠죠. 아, 아내는 이런 거 좋아해?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 조율의 과정이 생길 거고 조율을 하다 보면 좋은 관계가 되어지겠죠. 근데 그거를 눈치채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면 그럴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은 이렇게 하면 돼.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해서 다 좋아지면 너무나 좋겠죠. 정확한 방식이 있다면 걱정 안 할 거예요. 진짜 정확한 방식이 있다면 1+1은 2라고 답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사람의 문제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이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정말 사랑의 방식이 있을까요? 부부만의 사랑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관계를 잘 유지해오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지 않는 부분도 맞춰가는 거. 그게 이제 사랑의 방식일 것 같거든요. 그 사랑의 방식은 사실 몸으로 하는 사랑도 있을 거고요. 말로 하는 사랑도 있을 거고. 그다음 물질적 공세로 또 사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막 사주면서 선물 주면서 이게 다 사랑의 방식이거든요. 나는 뭘 사주는 걸 좋아하는데 내 짝꿍은 자꾸 그냥 스킨십만 원해. 그래서 나는 항상 불만이야. 안 사줬어. 뭐 이런 거. 근데 나는 막 그냥 옆에서 조곤조곤 얘기해주고 눈빛 바라보고 산책하고 여행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아내는 그냥 맛있는 거 사주고 뭐 때 되면 그냥 선물 사주고 이런 것만 해. 이러면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의 방식이 서로 잘 맞아져야 되는 것 같아요. 잘 맞아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맞춰가야 되겠죠.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다른 건 어떻게 알아요? 같은지 다른지는 소통을 해야 되죠. 말을 해야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방식을 알고 소통해 가는 방식들도 서로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랑의 방식에는 또 이렇게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우리가 왜 행복하고 막 기쁘고 즐거울 때 머리에서 방출되는 게 있잖아요. 뭐 흔히 기쁠 때 나오는 거, 뭐 행복할 때 나오는 거, 뭐 이런 우리 도파민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파민이 뇌에서 나오면 기분을 굉장히 좋게 하는 어떤 기분을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인가 봐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막 방출되고 하면 이 쾌락 중추에서 막 행복함, 막 즐김 이런 게 나온다 그래요. 바로 도파민은 행복 유발 물질이죠. 근데 이게 많이 이제 배출되도록 우리가 또 해야 될 거고. 그 외에 또, 우리가 옥시토신이라는 걸 또 들어보신 적이 있죠. 옥시토신은 바로 관계를 유지하도록 만든대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나와서 막 이렇게, 행복해지고 할 때 이 행복은 유지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 사람 사이는 친밀감을 주고 그 친밀감, 이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이런 옥시토신이 또 같이 나오는데 이 두 개가 같이 나올 때 그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해지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행복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뇌에서 이런 도파민과 옥시토신을 아무리 많이 분출을 시켜도 이 호르몬에만 의존을 해야 될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그렇게 막 분출을 시켜서 관계가 되게 좋아지면 진짜 우리가 행복 유발 물질로 행복해지고 뭐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우리 또 이 물질을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각각의 뇌에서 나오는 이 호르몬에만 의존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사랑의 방식을 또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방식은 아까 몸으로 뭐 말로 또는 물질로 하는 이런 여타의 방식이 있는데 여기 한 분이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언어를 말씀하셨더라고요. 사랑의 언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5가지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 사용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 말로 이제 언어라 하니까 우리가 말로만 표현하겠지만 사랑의 언어에는 물론 이제 이 표현 방식 그러니까 편지 쓰고 메일 보내고 카톡 보내고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오늘 또 사랑해 뭐 막 이렇게 다정다감한 말을 많이 보여주는 사용하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말로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죠. 긍정적인 말, 최고, 칭찬 막 이런 거 해주면서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그랬을 때 예, 옥시토신이나 또 우리 그 호르몬이 계속 방출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언어를 많이 사용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로 그죠? 그러면 내가 또 활성화되고 도파민이랑 옥시토신이 막 배출이 되어서 행복해지는 경우가 발생하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데 만족하지 않아. 편지나 뭐 언어, 사랑해 이것보다는 또 뭐예요? 방해받지 않고 두 사람만의 시간으로 눈을 마주 보면서 어떤 질적인 사랑을 갖고 싶어하는 또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에는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질적인 시간 그냥 공유하고 싶은 거 함께 산책하고 여행하고 눈 바라보고 마주보고 이런 걸 또 공유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방식일까? 나는 돈 안 줘도 돼. 그냥 마주보고만 있을 때 행복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랑의 언어에는 선물이 있다는 거죠. 사주면 무조건 행복해. 사주면 막 기뻐지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뭐 생일 때 아니면 생일 때만 사주는 건 생일 때 뭐 기념일 때 사주는 거는 모두가 할 수 있어. 근데 매일같이 매일을 선물을 해. 이럴 때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해줘. 그러면 또 싫어. 나 사랑이 식은 거니? 막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그런 선물의 또 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봉사행위가 있대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죠. 설거지 해주고 밥 지을 때 같이 해주고 음식할 때 옆에서 함께 해주고 청소해주고 나의 힘을 들어주는 거. 봉사행위가 또 나에게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사랑의 방식으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다 다르네요.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촉, 신체적 접촉. 그냥 그저 손잡아주고, 썰어주고, 머리 만져주고,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이 방식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다는 거죠.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뽀뽀할 때 서로 뽀뽀가 좋으면, 내가 선물했을 때 서로 감사하고 서로 선물이 왔다 갔다 할 때, 이거 다 좋죠. 근데 이게 엇갈릴 때 문제가 있는 거죠. 나는 선물을 원하는데 말하자면 머리만 만져주고 있어. 이거 싫다라는 거죠. 그죠? 나는 설거지 좀 도와주고 힘들 때 함께 해주면 참 좋은데 맨날 사랑해 사랑해 편지만 보내고 이 카톡 보내고 이것만 해. 그러면 짜증 나겠죠. 그래서 참 이게 사랑의 언어를 같이 공유하고 사용해야 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런 게 좋아. 나는 내 머리 만져주는 게 좋아. 나 손잡고 있는 게 좋아. 나는 선물 사줄 때가 좋아. 나 도와줄 때가 좋아. 라고 이것도 소통이 필요한 과정이겠죠. 말을 해야 되더라는 거죠. 말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나는 나대로의 방식대로 사랑을 해요. 근데 상대가 좋아하지 않아. 이런 거죠. 아마 이 두 부부도 그럴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이 우울증이 온 것도 손만 잡고 자서 그런가? 내가 술을 먹고 와서
힘을 못 쓰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 상황이 누적되니까 우울감으로 왔나? 그래서 우울증이 되었나? 남편의 생각. 근데 아내는 뭘까요? 아내는 남편이 집에만 있으라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가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봐. 취미생활이 아니라 너 능력 있는 사람이야. 직장생활할 때 너무 멋있었어. 정말 성과를 잘 내고 결과물에 충실했고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이 좋았어.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해봐.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아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아내를 칭찬하고 그렇게 힘을 북돋아 줬으면, 그러면 아내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서 거기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갔을 거라는 거죠. 근데 남편은 쉬게 하는 게 사랑의 방식인 줄 알았어. 쉬어. 힘드니까 집에서 쉬어. 이게 다른 방식이었어요. 남편은 육체적인 관계, 부부관계, 이거를 못 해줘서 아내가 우울한 줄 알았지만 아내는 그게 아니었거든. 나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의 사랑의 언어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엇갈린 사랑의 방식으로 20년을 그렇게 지냈다는 거죠. 손만 잡고. 사랑은 해요, 분명히. 그죠? 사랑은 하는데 그 마음을 깊숙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엇박자로 아내는 진짜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편도 지금은 그냥 미안해하고 있을 뿐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직도 남편이 아내를 봤을 때 그래, 내가 사랑을 더해주면 돼.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아요. 약을 먹고 해주는 게 다가 아니라 아내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을 해줬어야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각자가 가진 사랑의 방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밀고 나가면 안 되죠. 옛날에는 그랬을 거예요. 뭐 내 말대로 해. 내 말대로 해. 내가 가장이니까. 또는 내가 뭐 돈을 더 버니까. 또는 내가 뭐 어떠한 경우에 내가 더 우월하니까. 뭐 이런 걸로 내 말 듣고 행해라고 했다면 그때는 또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 따라하고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게 가화만사성이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내 욕구, 내가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드러냈을 때 오히려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그런 경우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옛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터놓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자, 남편이 발기가 안 된다 그랬어요. 아내 앞에만 가면 자꾸 약해진대. 안 된대. 왜 그럴까? 잘하려고 해요.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죠. 잘하려고 하는데 안 돼. 왜 그럴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남편 마음 속에 불안함, 그 안 좋은 상황, 그런 아내가 또 무슨 일이 있을까봐 이런 불안함이 잔존해 있는 것 같아요. 마음 속에. 그러니까 그거를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아내를 믿고 편안히 해주는, 말하자면 사랑의 언어를 같이 찾아서 해결해 갔다면 괜찮을 텐데 그걸 아직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직장 나가도 전화만 오면 불안하고 어디 나갔을까 봐 불안하고 이런 불안한 상황. 그래서 안 좋았던 그 상황이 계속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이 머릿속에 있는 그 트라우마라 그러죠. 우리는 내 안에 이 불안함, 아내가 무슨 일이 있을까 봐, 무슨 일을 행할까 봐 이런 불안함을 갖고 있으니까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몸은 솔직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 나 즐거워, 행복해 라고 나는 입으로 떠들고 있는데 몸은 참 솔직한 것 같아요. 이런 트라우마를 내 몸은 알고 있더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를 내가 떨쳐버리지 않으면 내내 그냥 이 상태가 있을 거라는 거죠. 내 안에 불안함. 어디서 왔다고요? 아내가 그 잘못된 생각을 한번 한 게 또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 나는 아내를, 내 옆에는 아내가 있어야 되고, 아내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 생각이 떨쳐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또 술에 의존하게 되는 이런 경우인데, 혼자서 못 떨쳐버리니까 지금까지 왔겠죠. 이것도 내 안에 있는 트라우마, 그 원인이 정말 어디서 왔는지, 왜 못 떨쳐버린지, 이것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가서 부부 상담을 해보시고, 상담 중에 또 아내와 같이 터놓다 보면 풀어질 수 있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혼자 해결 방식을 찾으려고 하는 거, 약 먹는 게 해결이 아니더라는 거, 이거 알고 부부 상담이 필요한 경우인 것 같아요. 이 아내의 우울증, 지금은 이제 약을 먹으니까 많이 좋아진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신체적으로는 우울증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마음속에 아내도 어쩌면 자기가 그런 행위를 했다는 데 대한 미안함도 또 있을 거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충분히 알 거예요. 근데 이걸 서로 내어놓지 못하고 속으로만 미안해하는 이런 마음들, 이거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 편안해지는 것을 우리 둘이가 해결이 안 되면 도움을 구하세요. 네.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언어를 통일시키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관계로 아내의 우울증 또 그 힘든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는 게 이게 아니라 아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알고 내가 거기에 맞춰줄 필요도 있죠. 그러니까 아내에게 이제 이거는 이제 둘만의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물어봐야죠. 원하는 게 뭐냐, 뭘 했으면 좋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등등의 얘기를 풀어가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헤어질 사람이 아니고 내내 함께 가는 부부잖아요.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방법을 찾아야죠. 원활한 부부관계. 지금처럼 손만 잡고 20년 넘게 그냥 겨우 애정 표현이라고는 손만 잡고 자는 거. 근데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함께 해온 그 아내도 감사한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서로 감사한 마음을 안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좀 지금부터 이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를 이제 답을 찾는 과정 중에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전문가에게 내 안에 있는 또 아내 안에 있는 아내 마음속에 있는 아내도 아마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을 거고 또 자기도 모르게 또 우울증에 걸려서 또 다른 선택을 할까 이것도 아마 없잖아 있을 거라는 거죠. 왜? 이 상태가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가와 함께 좀 도움을 받아서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진짜 제가 계속 사랑의 언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뭘 원하는지 사랑의 언어 좀 찾아보고요. 아내를 이해한다라는 게 어디까지 이해하는지, 위하는 게 또 무엇을 위하는지 뭐 이런 거를 좀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내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또 아내가 원하는 그런 방법. 아마 사랑은 하지만 소통이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그래도 아직 100살까지라면 살 날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살 날까지 지금보다 더 원만하고 원활한 그런 관계. 진짜 그때는 진짜 손만 잡고 있어도 정말 행복한 관계. 남편이 애를 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 꼭 성관계를 해야만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해도 정말 손만 잡고 있어도 행복한 부부이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되실 것 같고요. 몰라서 못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나면 해결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알고도 안 한다라는 게 문제죠. 알면서 해결을 안 하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이제 나쁜 일이고 안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이유를 알면 답은 있잖아요. 그죠? 원인을 알면 답이 있으니까 이런 거구나 하고 해결책을 하나하나 천천히 찾아가면서 남은 삶을 더 기쁘게 행복하게 함께 갈 수 있는 부부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